4번입니다. 4번. 건초가 도지사 사전 승인 틀린 것은 건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커질 때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허가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요. 다만 여기에서도 이러한 건축물도 공장이나 창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이걸 허가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여전히 허가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해야 돼요. 특별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허가를 하는 거고, 안동시장은 여전히 허가를 하되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허가. 공장이나 창고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다만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자연환경, 수질환경보호학에서 낙하함의 무슨 공력? 3천 공력.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밀학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하는데 이거 외우지 말고 잘 나오는 게 아닙니까? 잘 나오면 내가 뭐 종종 영업 판매 이렇게 말해주지만 숙박, 밀학 정도만 기억하고. 또 교육환경, 주거환경보호학에서 숙박, 밀학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도지사가 여기서는 나한테 승인받고 허가해라 공고하게 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번 A도 B시에서 25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할 때 A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네요. 연면적 15만인 공장 10만 이상이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긴 한데 공장이나 창고는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연환경, 수질환경보호학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지역에 위락시설을 허가할 때 5층이라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층 공려니까 3층 이상 해당됐죠? 또 3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0 이상이면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근데 1500은 사전 승인 필요 없다. 틀렸네요. 4번 교육환경, 주거환경은 부모의 관계없이 교육이나 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숙박, 밀학이. 그래서 거기는 숫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1층이든 2층이든 숙박, 밀학은 교육환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숙박, 밀학은 도지사 사전 승인. 도지사는 5번 같은 거 안 봐도 돼요. 네, 5번 15만 허가 대상 공장을 신축하고 싶다. 15만 제곱미터 연면적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 A광역시 B구에서 허가할 때 A광역시장이 아니고 그냥 구청장이 허가하면 됩니다. 공장 창고는 안 뺏어가요. C도 D시에서 D시장이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해당 공장이 건설되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맞아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공장, 그냥 일반 공장 아니고 이제 산업집적 활성화법에 따른 공장인데 시험에 나오면 이 법을 말할 거예요. 자, 공장, 이것은 허가받으면 3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건축 신고가 제일 규모가 작으니까 신고 후 1년, 허가받으면 2년, 공장은 3년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준비기간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공장이 건설되는 곳이 산업단지일 때는 적용을 안 하게 됩니다. 산업단지는 적용 안 해도 되고 또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되고 연면적이 1500 정도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산업단지니까 적용 안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대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옥사 시인처럼 연면적이 2000일 때는 이씩 늘어나요. 몇 미터 도로? 6m 도로에 4m 접해야 돼요. 공장은 3000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가 접해야 됩니다. 다시 보통의 대지는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 몇 미터 도로에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4m. 몇 미터가 접해야 돼요?
2m 이상이 적혀야 됩니다. 근데 연면적이 2천일 때는 2씩 늘리면 돼. 6m, 4m 되는데 공장은 2천짜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공장도 6m 도를 찾으려면 입지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공장은 3천 이상 할 때만 강화되면 되고 2천이라 하더라도 그냥 4m 도에 적혀 있으면 된다. 공장은 3천 이상일 때 6m 도에 2m 접하는데 이제 5번은 뭐 문제 자체는 좀 뜬금없이 내긴 했지만 공부 용어는 좋습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그 도로에 관련된 건 도로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15번이니까 3번은 맞아요.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고 소유권은 없는데 사용권만 가지고 있대. 그래도 맞습니다. 근데 사용권만 가졌을 때는 아파트 등 분양 목적으로 건축허가는 안 해줍니다. 사용권만 있을 때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될 수 있어요. 근데 건축허가는 안 돼요. 분양 목적일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주가 공유 어떤 건물을 10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신축하고 싶대. 철거한 다음에 키우고 싶대. 그럴 수도 있죠. 훼손하고 싶어. 리모델링 하고 싶어. 근데 거기 있는 건축주 10명이 언제나 뭐 연락이 잘 돼가지고 서로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면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면 연락이 막 끊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100% 동의는 어렵기 때문에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받으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공유자 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이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일 때는 공유 건축물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100분 얼마? 80. 리모델링 허가는 주택부에서 몇 퍼센트였어요? 75%. 리모델링 허가가 여기는 몇 퍼센트요? 100분의 80. 사실은 역사적 그 연원이 기억을 들으면 여러분들 조금 도움될 것 같으면 말 한 번씩 해주는데 자 리모델링도 80%였어요. 5분의 4였어. 똑같이. 근데 리모델링을 좀 더 쉽게 하려고 75로 줄여진 겁니다. 여기 있는 동의자 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80.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되는가 아세요? 집합건물법 5분의 4입니다. 이거 똑같잖아. 100분의 80. 그죠? 같잖아 숫자가. 이렇게. 리모델링도 그랬어요. 네. 리모델링 좀 활성화하려고 줄여준 거예요. 이제 4예요. 5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나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배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상속인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한 5억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상속하다 보면 상속인들의 지분이 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동의서 같은 귀찮아 안 한다고. 그러니까 100번에 80 동의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매도 청구하면 이게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가 승인돼버린 거죠. 9번 보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대손을 모두 보는 것은 요건 내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잘 일 못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할게요. 신고 건축물이 있는데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이게 2층 이하래요. 2층. 이 건축물이 커요 작아요? 되게 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모든 회의가 신고사항입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신고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큰 건축물 3층이라고 해볼까? 연면적이 300이고 3층이래요. 이 건축물 대수선을 못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작은 신고지만. 근데 여기에 대수선 중에서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얘가 더 큰 행위라고 했죠? 증설, 해체가 이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경미할까요? 수선하고 변경인데. 뭐가 더 경미한 거? 뭐가 더 경미할까요? 수선하는 것과 변경하는 거. 수선이 보통 경미할 겁니다. 기둥을 수선한다 그러면 금이 가서 여기다가 시멘트 갖다가 이제 말하려면 원래 쳐바른다고 그러는데 좀 말이 좀 상스러운 것 같은데 말하기는 시멘트를 여기다 쳐발랐어. 그러면 뭐 수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경은 뭐냐면 두께를 뭐 바꾼다든가 구조를 바꾼다. 이게 변경이거든. 바지가 찢어졌어. 꿰매는 게 수선이고 나팔바지를 통바지로 통바지 같은 말인가? 나팔바지를 줄여가 쫄바지로 만들었어. 이거 변경이고. 뭐가 더 경미한 거예요? 수선이 경미하지. 예? 이제 크든 작든 간에 수선하는 행위는
경계벽 수선은 또 허가상인데 다라고 하세요. 그냥 끝까지 물어보세요. 수선하는 말이 나왔어. 그럼 뭐야? 신고. 증설 해체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허가. 근데 200 미만이고 2층인 건축물을 증설 해체하겠대. 뭐 하면 돼? 신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할 때 우리 집 기둥을 고칠 때 이런 말 하면서도 거의 우리들 집 고칠 때는 신고사입니다. 대수할 때는.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집은 3층이고 200 이상이다. 200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한 60평 가까이 되는 건데. 연면적 60인 것들, 60제곱미터 잘 없죠? 아닌 것처럼 막 가져없다고 보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큰 집에 사신 바이네. 보통 우리 집 고칠 때는 대손할 때 뭐 하면 돼요? 신고입니다. 보통. 아주 큰 집 아닌 것은 신고예요. 예. 종갓집을 한다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겠네요. 이제 문화재라서 뭐 규제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이제. 자, 1번, 보호를 내게 수선한다. 대수원이지만, 뭔데? 신고. 특별 피난기단을 수선한다. 신고. 내력벽을 25제부터 수선한다. 이런 건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대수선 자체가 아니죠. 내력벽 25 수선하는 건 대수선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야. 이렇게 내려고 그러면 그거 신고 대상 중에서, 허가 대상 중에서, 대수선 중에서 신고하는 거, 이거 내는 게 맞죠. 공부할 때는 뭐 하는 거지만, 이것들 너무 복잡해져. 그럼 정신이 없어져. 연면적이 250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손하겠대요. 200 미만이고 2층이야 돼. 그럼 대손하는 모든 회의가 신고사항인데 얘는 2층은 맞았는데 250이니까 이 건축물 대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이 건축물도 수선만 한다. 그럼 신고하면 돼. 그다음에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수선하는 거. 수선 나왔어 뭐예요? 신고. 전개벽을 집어넣어서 그건 허가사항이지만 틀리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건축물 크기가 200 이하 미만이고 2층이래요. 보통 우리들 보통 시골집을 고치고 싶대. 대손하고 싶대. 뭐 하면 돼요? 신고. 큰 종갓집을 대손하고 싶대. 허가인데 거기서 수선만 한대. 수선만. 우리 종갓집 기둥을 수선한대. 3개를 수선한대. 신고라 이 말이에요. 10번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단서 보지 말고요. 3층 이상은 10분의 1 이내에 하나다 이때 언젠가 내더라도 그럼 보시면 안 돼. 정수없이. 바닥면 얼마 이낼 때 신고?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한다. 85년 나오면 몇 년 나와야 돼요? 여기는 없지만 100년. 100년 나온 다음에 200년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공장에서 뭘 만들었죠? 본드를 만드는 50 본드 만드는데 공장은 500입니다. 2층 이하 이건 알려줄 거예요 시험에서. 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층이면서 500 이하인 공장을 만들고 싶대요. 그럼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읍면적에 건축하는 쪽 빠져있지만 시험은 다 알려주니까 농립어업용 축사, 농림업용? 농업용, 그래, 축사를 건축하고 싶대요. 축사, 몇 미터? 400제부터 이해할 때는 신고. 창고는 200입니다. 읍면적에서 농림어업용 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200.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주고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틀리면은 해당 요약집을 같이 다 4개를, 3개, 4개를 같이 봐줘야 돼, 항상. 요것만 하나씩 봐가지고는 편하긴 편한데 절대 합격을 못해요. 200, 400, 500 있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좀 생각나요. 축사는 얼마? 400. 공장은 50분 500. 창고가 200이 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돼. 신고.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된다. 그런 읍면지역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서 알려주니까 지금 말한 숫자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3번 연면적 300 미만이고 2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원. 이거는 신고사항 아니죠? 연면적 얼마 미만일 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즉 2층 이하일 건축물을 대손할 때는 신고. 높이를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것도 신고입니다. 진짜 빨리 해줄게요. 규모가 되니까. 3m, 높이 3m. 다음에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개재축. 바닥 면적인데 바닥 면적이 연면적 똑같은 말 하지만 비슷하니까 85년 그거고요. 제가 85년도에 100주년이었다고 했죠. 100년, 그 다음 몇 년? 200년.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신고. 연면적 200 미만인 것. 얘보다 커졌으니까 이게 다른 요건이 가미되겠지. 2층 이하이고 관농지하 지역을 말하는데 관농지하 지역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려줄 거니까. 이거 틀리게 하면 틀리면 돼요. 그래서 200년 2층 이하인 거. 건축할 때 신고고 건축만이 아니고 이런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도 신고. 대수선 중에서 뭐만 했대요? 수선에 해당되는 행위만 했을 때는 신고. 예. 생각이 안 나고 틀리면 기본 강의 보셔야 됩니다. 봐가지고 그때 내가 말한 뭐 농담, 우스갯소리 다 시험에 나오니까 한 겁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까먹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3번 허가권자가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디귿과 리을입니다. 디귿 숙박의 시설이나 위락시설인데 주거환경, 교육환경부에서 도지사가 공고한 것이 아니고 안동시장 스스로가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숙박이나 위락으로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자, 방제지구인데 우리는 물피해가 많죠. 지진이 조금 요즘에 뭐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재해 그러면 홍수였어요. 물피해, 비 피해 이런 것들. 그래서 지하층이 좀 위험하죠. 지하층의 일부를 주거용도로 쓰겠대 또는 거실로 쓰겠대. 거실은 사람이 자주 거주하는 것. 거실이라고 있죠.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안동시장이 심의를 거쳐서 거기는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층? 지하층. 그래서 우리는 비 피해 1층에 피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하게 되면 필로티 부분은 거실로 안 쓰겠죠. 그러니까 전부하게 되면 높이 제한할 때 1층 전부의 그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혜택을 줘요. 높이에 포함 안 시켜. 좀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를 지하층 이건 숙박, 위락 거부할 수 있다. 14번 위락이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부할 수 있고 허가받고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공장은 3년이고요. 신고는 1년입니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 착공 기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날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다 1년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도 1년, 공장도 1년, 허가도 1년. 신고를 했어요.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요? 1년. 근데 연장은 다 1년이에요. 지진이 발생해서 착공을 못했대. 그럼 지진 끝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유 종료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5번은 뭐야?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놓아두면 2년 동안 그 대지에서 허가를 못 받아요. 허가권이 겹치면 안 되니까 건축주가. 네, 지금은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착공이 불가능 인정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요. 그러면 그 토지를 경매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막연히 한 2년 가까이를 그 땅을 놀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받는 사람도 땅값을 많이 안 쳐주겠지. 놀려야 되니까. 그러면 또 경매로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건축주도 손해예요. 그래서 허가권을 없앨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6개월을 기다리십니다.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306페이지, 8페이지, 18번. 가설 건축물. 기어 국토계획법 도시공개시설 부지 개발행위 규정에 보지 말고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는 뭐 말을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게? 법률 규정에 적합해야 된대. 가설 건축 건축할 때 법률 규정에 부적합한 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있으나 마나 한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은 3층 이하여야 됩니다. 3층 이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공사용 가설 건축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은 몇 년? 3년 이내가 원칙이에요. 재해복구용 하는 것은 재해복구 기간 동안에 존치하면 되겠죠. 3년 이내 원칙.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는데 너무 단단한 거 지어놓으면 경제적으로 낭비니까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너무 단단하게 짓지 마라 하면 돼요.
철근 정도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아파트는 철근 빼먹어서 문제인데, 가서는 철근 같은 거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철거해야 돼. 필요한 경우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소를 설치할 수도 아니에요. 새로운 간선 공급소를 설치를 필요로 하면 안 돼. 가설건축은. 만약 여기 학원 옆에 산중에 가설건축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닿아서 전봇대를 한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큰 낭비가 있잖아요. 그죠? 간선 공급소를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수도관, 기존에 있는 전기선을 따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간선 공급소를 설치를 필요로 해서는 아니 된다.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을 이제 주택 등으로 분양 목적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다른 것들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막 3년 3층 이런 어떤 숫자니까 외워야 되고요. 자.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이나 견본주택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이럴 때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본 허가사항입니다. 기본. 309페이지. 309페이지. 2번. 조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조경을 해야 되는데 대지 조경은 너무 황량하니까 하는 거죠. 어디는 조경할 필요가 없어요? 녹밭농장.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수상공에서 하는 겁니다. 조경은. 수상공이라 하더라도 혹사에 조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설건축을 조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요거는 이제 이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거 배우는 거 공장 분류시설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대지가 5,000 미만일 때 적용 안 하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1,500 미만일 때도 적용 안 합니다. 얼마 미만일 때 안 합니까? 그런데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을 기다리다 보면 수업이 저녁 때 끝나니까 내가 이 답을 안 해줍니다. 이거 딱 하면 딱 나와줘야 되는데 분리시설은 연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적용 안 해요? 1,500 미만일 때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얘는 상업적이나 공업적일 때는 적용을 해야 돼요. 분리시설은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류시설인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앞에 상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000인 물류시설을 하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업적 주거지역에서는 적용해야 돼. 공업이라고 썼나? 명은 이거죠. 공업적에서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분리시설을 상업적이나 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적용을 해야 돼요. 2번 자연녹지 뒤를 볼 것도 없어. 녹밭농장은 적용을 해야 안 해요? 맞죠? 2번 연면적 1,000인 공장 적용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업적에는 1,000인 물류시설 얘는 해야 되네요. 연면적 500인 축사는 필요 없고 자연환경 보전적 필요 없습니다. 308페이지에 제가 예상하는 문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21번 단순 암기사항은 좀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좀 내가 예상하는 문제니까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 옳게 나열한 것은 안전영향평가 대지가 있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건축물이라든가 대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게 안전영향평가예요. 안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안전영향평가. 작은 건축물 할 때 하겠어요? 큰 거 할 때 하겠어요? 큰 거 할 때 하겠지요. 조그마한 건축물 건축할 때는 주변에 미치는 안전영향평가 같은 거 안 해요. 조심해서 공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굉장히 큰 거 할 때 안전평가 하는 겁니다.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이라면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건데 밑으로도 많이 파겠네. 텃파기 같은 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조금 파고 뭐 여기 뭐 무슨 기초공사 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건축물도 막 흔들흔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전영향평가 하라 이 말이에요. 아예 안전을 위한 거야.
주변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주변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16층이 16층. 초고층이 한다고 했는데 또 16층이 나와서 여기 뭐가 다 들어가겠네, 요건.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안전평가한다 그러면 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여기 다 들어가는 거다, 이거.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여기는 이제 50층이래요. 안전평가 하는 거고, 얘는 16층인데 16층인데 연면적이 얼마? 10만이래. 10만. 건축물 엄청 커. 그때 뭐라는 안전평가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밑에 많이 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대지가 있는데 16층짜리 건물이 10개, 10동이 있어요. 10동. 한 개가 만씩이 만씩, 1만씩, 1만씩. 10개. 근데 안 합니다. 한 동이 10만 이상 해야 돼. 왜냐면 또 보세요. 10만이니까 깊이 파는 거 아니야, 밑에를. 1만씩일 때는 깊이 파. 깊이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이거까지는 하지 말고. 참고서 이거 기억하라고 말하고요. 자, 308페이지 메뉴에 봐봐요. 안전평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무슨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2번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이상. 2고 이거 나가지고 2고예요. 2고 몇 층 이상? 16층 이상. 이거 나면 말이 안 되는 게 초고층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10만일 때도 하고 16층일 때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뭘 때 하는 거야? 초고층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층 이상 할 때는 얼마 이상일 때 연면적이 10만 이상일 때. 안전평가 대상 뭐요? 초고층은 초. 앞에 숫자 볼까요? 11 초11 초11 말이 좀 되나 안 되나? 초11만 안전에만 평가합니다. 자신의 안전에 충분히 만전을 기하면 인류. 남의 안전까지 고려하면 뭐요? 초1류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뭐까지 하니까 남의 안전까지 고려해주잖아. 그래서 초1류입니다. 초가 뭐요? 초고층. 1은 10만, 6은 16층. 밑에 가지고 초일류가 좀 돼주세요. 학교 가셔갖고. 300. 학교는 가끔 나오는 게 있죠? 부도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높은 윤리수익이 요구된다. 높은 윤리성이 뭐 친구에 옛날 답을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하면 이거 안 보면 야 무슨 부동산 활동하는데 무슨 윤리성이 뭐가 있어. 근데 있어야 된대요. 그냥 학자들이. 3번 200 이상의 대지에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옳은 것은 공장인데 대지가 얼마 미만일 때? 5천. 연면적은요? 1500. 까보니까 자꾸 암기할 때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면 외우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다시 외우는 거죠. 계속 외우면 뭐 계속 까먹는 거지 뭐. 무한 반복이니까 한 개라도 뭔가 해결을 해놔야 돼요. 한 번씩. 물류설은 선호 위반입니다. 근데 어디에 살 때는 적용을 해야 돼? 주거적, 상업적에 살 때는 적용해야 돼. 5번 공개공지 설치하는 용도지가 아닌 것은 공개공지는 공지, 건축물 대지 안에 비워두는 땅이 공지죠? 이제 학계로 나오고 그죠? 근데 누구나 쉴 수 있게 공개한다 이 말이에요. 공개공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복잡공대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일 준 사람이 상도 준다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만 생각해 놓으면 철새. 공개공지 사람이 많아서 이거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용주거지역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공업지역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한단 준공업지역만 하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다 해야 되는 거고. 일 준 사람이 상 준다 이렇게 했지만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으로 외우면 여기는 학생이 50%가 맞춘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해야 70%, 80% 맞추는 겁니다. 나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맞출 확률이 막 올라가는 거야. 개별적으로. 일종 전용 주거지역 필요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공개공지 설치해도 하루 종일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 상업, 중심상업 다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개용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유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형, 그것은 5천 이상이어야 돼요. 연면적이 얼마 이상? 5천 이상이면서 종종 여관문 판매와 비슷하지만 달라요. 종합병원은 설치 안 합니다.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안 해요. 그리고 업무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고 관광 숙박이 아니고 숙박시설인데 그런 거에 다 껴 맞추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어려워요. 아니 이게 한 문제가 항상 나온다 이러면 그것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5천 이상이면서 종합병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좀 비슷한 게 많다 생각해야 돼요. 자, 먼저 볼라람 이게 이제 가장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1번 준주거지역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일반 공업지역 나왔어. 그럼 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천 나왔어. 뒤를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 일반 공업지역 뒤를 볼 필요 없어요. 일반 공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일반 상업지역인데 7천. 오 됐네요 여기까지. 업무시설 되는데 이게 다중이용과 다르지만 이건 뭐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몰랐다고 쳐요. 못 외워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전용주거지역 안 돼요. 5번 준주거지역 6천인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이네요. 안 됩니다. 3번 되겠구나. 요점 없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음에 7번 공개공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 정해집니다.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공개공지 뭐 300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00분의 10 이내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현재 높이와 용적률을 해당 지역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개용지는 조경면적 같은 것도 공개용지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전부 비워도 되는 게 아니고 나무 같은 거 좀 심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휴식을 하실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편지 보존 조치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용지 면적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매장문화재가 있어서 거기를 건물 짓지 못하게 했대. 그래서 거기 그냥 개발 안 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세 번째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몰라도 돼요. 8번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그랬어요. 몇 살은 살고 죽어야지? 역시 반갑지 않야 되죠? 주거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시 하늘을 150내 녹지역은 기타 지역은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얼마? 60 초과할 때 허가 받는 겁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그리고 도시 지역에는 기타 지역이 60이에요. 도시에 있는 기타 지역이 여기는 그냥 도시가 아닌 기타가 60인데 도시적인 기타. 물론 여기 도시면서 기타도 여기 들어가시대. 도시인데 왜 기타가 어디 갔지? 용도지역 정해지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그런 60.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도시에 있는 기타 지역도 60이고 그냥 도시역이 아닌 것도 60인데 도시역에 있는 기타 지역은 시면 안 돼. 절대. 용도지역 없는 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도시 외이죠. 자, 우리 공법에서는 건축법에서 뭐야? 그냥 60입니다. 여기서 60은 살고 죽어서 여기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암기를 시켜주는데 도시 외이죠. 여기는 녹지가 제일 200이래요. 200. 그죠? 이제 싸면은 규제할 필요가 좀 더 없어집니다. 도시 외이저는 얼마예요? 여기가 200이야. 여기보다 투자가 작아져. 커집니다. 250. 도시 외이적에서도 또 싼 땅이 있어. 농지 얼마? 또 더 싼 땅이 있어. 임야 얼마? 1000.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야 안 까먹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맨날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이러면 여러 번 외워야 돼요. 그럼 이거 외우면서 다른 걸 까먹어. 이거 이치를 파악하고 나면 안 까먹게 되고 또 까먹었다가도 한 번만 재생을 시킵니다. 이 말이에요. 노란색 더 중요해요. 까먹었다고 쳐.
요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건 거의 나올 거예요. 자, 토지개발 허가 기준면적. 주거적 얼마 초과할 때 60, 상업적, 공업적은 150, 녹지는 200. 도시에 있는 기타 지역은 좀 복잡하니까 안 낼 거예요, 아마. 집이 60이에요. 오늘 버려버리고 일단 버려놓고, 네, 도시 외의 지역 얼마? 녹지보다 더 커졌죠? 숫자가 250 초과할 때 신고. 농지는 더 싸니까 500, 이면 더 싸니까 1000 초과할 때 신고. 그렇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있는 숫자에 10에서 300% 범위내에서 지정권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여기 10%니까 얼마? 6제곱미터도 허가받으라. 허가받아야 돼요. 초과할 때. 고시할 때 해줍니다. 또는 또 여기는 투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니까 300%죠. 도시역인데 180 초과할 때만 허가받으라. 180 초과할 때 허가받고 그보다 작으면 허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에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할 수 있다. 8번은 너무나 복잡하게 써놨네. 여기다가 뭐 계획관리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나올 때마다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아까 내가 200 미만이고 2층이 할 때는 관농자에서 허가 필요 없고 신고한다고 있죠? 신고한다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여기다가 또 막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 자연녹 지역에서 이렇게 치고는 너무 어려워요. 할 때마다 너무 어렵게 하면 또 말 맛이 안 나죠. 좀 어렵겠네.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줄게요. 자, 허가 기준 면적, 계획관리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은 우리가 가서 죽어서 묻혀야 돼. 여기가 60. 관리 지역.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60은 살고 죽어야지. 주거지역입니다. 60. 상업지역은 상공, 하늘이죠. 하늘을 150내. 150. 자연녹 지역은 녹지죠. 녹지는 땡자로 외워야 된다. 어쩔 수 없어. 200. 농림지역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붙이는 거. 기타 지역. 60. 근데 이제 중개사법에 가서 물어보면 농림지역은 얼마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물어볼 때는 250입니다. 250. 250인데 이제 농지가 500이 된다는 거예요. 지역이 그런 게 아니고 농지가. 그러니까 10번, 10번. 여기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만약에 뭐, 요거 때문에 헷갈리면 노란색을 꼭 기억해야 돼요. 노란색을 기억해야 돼요. 기타는 몰라야 돼, 기타. 그렇지. 10번. 1번,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데 절반 넘게가 농림지역이 있대요. 그럼 대지 전체에 대해서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림지역에 관련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어요. 그럼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를 적용하는데 고도지구는 대지도 고도지구를 따라가지만 방화지구는 건물 없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불나는 거 관련되니까 대지가 빠지란 말인데 바보 같은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지는 지워버리고 이 문제는 다 맞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 물어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괜히 헷갈려요. 이거. 대지 지우고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에 걸쳐 있어. 그럼 건물 전부 무슨 지구에 따른다? 방화지구에 따른다. 3번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쳐 있는데 그 부분 방화지구와 그 밖의 부분을 방화벽이나 방화벽으로 구획을 했대요. 그럼 방화지구 밖의 지역을 방화지구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문제를 보더라도 좀 약간 국어 실력 많이 떨어지는 애가 된 걸 알 수 있는 게 2번의 경우 그랬잖아. 2번이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3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틀린 걸 전제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 그죠? 이런 문제는 없어요. 네. 2번이 대지 지워버리고 다 맞다 그렇게 하세요. 자, 녹지가 나와서 녹지가 나오면 어때요? 사슴뿔, 녹각이야. 각각. 녹지는 푸른 소나무 같은 거 하는데 독야청청 나 혼자 따로 놀겠다 해요. 녹지와 그 밖의 지역 지구에 걸쳐 있어. 그럴 때는 각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건축 규정을 다만 녹지도 땅때는 무서워합니다.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어? 방화지구에 걸쳐 있대요. 그럴 때는 녹지역에 있는 건축물 부분도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이걸 명쾌하게 해놔야지. 대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어렵고도 고도지구는 대지도 적용하고 방화지구는 대지는 적용 안 하고 건축만 적용하고
이런 의미가 없어. 잘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318페이지, 319페이지인데요. 319페이지. 바로 모퉁이를 이 사람 관심이 많은데, 모퉁이 도로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되고, 다른 숫자 같은 건 안 봐도 돼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19번. 대지 면적이 200이고, 높이 4m, 연면적이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다. 했습니다. 이거 기초문제이긴 한데. 자, 연면적이 90이면 100년 건축물. 100년 건축물은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해요. 85년, 100년, 200년 신고사. 200년은 몇 층 이하여야 돼? 2층이야. 1번 건축을 해서 신고를 했다. 괜찮네요. 2번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면은 낮은 곳으로 다 몰려들어가겠죠. 네. 다만 방습에 배수에 지장이 없대. 물이 잘 그냥 제대로 빠져. 그리고 물이 좀 차 있어도 괜찮은 건축물이래요. 수영장 같은 거 이럴 때는 도로면보다 낮을 수도 있다. 갑의 대지는 대지 앞에 2m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에 갑은 본인의 대지에서 2m를 후퇴하여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 원래 일반적인 건축물은 몇 미터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요? 4m. 보행과 자동차 통이 다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몇 미터래요? 2m. 양쪽으로 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4m 소요너비, 법이 요구하는 너비인 소요너비를 만들어 주려면 나만 2m 양보해야 돼? 양쪽으로 공평하게 양보해야 돼?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2분의 1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2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먼저. 2m씩 후퇴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후퇴한 이 부분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돼요? 포함시켜야 돼요? 제외해야 되겠죠? 제외.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본인 대지에서 2m를 후퇴하는 게 아니고 1m만 후퇴하면 되겠는데 말이 좀 엉성하지만 상황은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고 갑의 대지는 예정도로에 5m 접하고 있다. 예정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허가 받을 수도 있는데 안 해줄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는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정도로도 도로는 도로예요.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다. 건축물은 건축선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디를 넘어가면 안 돼? 얘가 건축선이죠? 맨 밑에만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에도 다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하죠.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닙니다. 위에 넘어가면 돼. 근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돼서 그러는데 지표면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차한테 방해 안 주니까. 그리고 여기 4.5m를 기준해서 4.5m 낮은 곳에서 창문을 잠깐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차가 부딪히니까 사람하고 붙일 수 있고 4.5m 이하에서는 창문을 내닫을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4.5m 초과할 때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씩. 자, 그래서 여기 얘는 건축물의 높이가 4m니까 창문을 열을 때 건축선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됐어.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1번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이게 내진 능력 공개사항 건축물하고 똑같습니다. 내진 능력 공개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이게 만약에 내진과 관련된 게 없다 그러면 난 이걸 뺐을 텐데 내진과 관련된 게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3, 9, 10, 13 몇 미터 돌출되어 있어요? 함돌이 3m, 점화자형이 끝이 지지되지 않은 3m. 9는 뭐요? 처마 높이 9m. 10은 10세기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13은 그냥 건축물의 단순한 높이가 13m 이상일 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또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단독주택, 공동택, 주택은 전부 공개 대상이에요. 전부 공개 대상. 여러분 어떤 집을 사고 싶어? 그럼 그 집이
내가 계속 평생 거주해야 되는데 그 집이 지진에 견디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제도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데 내년 공개됩니다. 주택은 전부 다고 그리고 2층 이상은 또 다예요. 지금 말한 3m 뭐 1,000만 원 이런 거 아니어도 2층 이상은 전부. 여기 하나만 걸리면 공개사항이에요. 목구조는 3층 이상. 3층 이상 할 때 내진은 공개사항이고 그리고 1층이어도 연면적이 200 이상일 때는 내진은 공개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택을 거래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내진 능력 공개해줘. 주택이 아닌데 얘 2층이래. 내진 능력 공개해. 2층 아닌데 1층인데 연면적 200이래. 내진 공개 대상이에요. 여기 주택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층도 아닌데 처마로 피가 처마가 3m 돌출돼 있대. 내진 공개. 여기 하나에 해당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목구조는 몇 층 이상일 때? 3층. 그럼 목구조는 300 해주면 좋은데 목구조는 500이에요. 이제 목구조가 1층이거나 2층인데 300이 아니고 500이에요. 500이 할 때는 내진 공개 대상 아닙니다. 300. 예, 어렵죠, 이제. 일반 건축물은 그냥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 할 때는 전부 대상인데, 목구조는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 면적부터 읽는 게 더 쉽겠구나, 공부할 때. 이제 그냥 일반 건축물 200입니다. 공개 대상이에요. 근데 200 아닌데 2층이래, 공개 대상. 근데 목구조는 500이래, 공개 대상이야. 근데 층수는 3층 이상 할 때, 어쨌든 하나만 걸리면 공개 대상. 그래서 목구조를 가지고 한번 어렵게 냈었어요. 근데 또 나올 일은 아니기 때문에, 목구조. 보통 건물 2층, 목구조 3층 정도. 보통 건물 200, 목구조는 500 따먹어 상관없어요. 숫자 구조가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따먹게 돼요, 나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제 3, 9, 10, 13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야? 내진 능력 공개사항. 풀어볼까요? 이제 1번 단독주택, 2번 천원높이 10m, 3번 10세기, 5번 주택은 전부 대상입니다. 이제 4번은 330이고 2층이니까 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인데 틀린 건데 이거 이제 기출문제이긴 한데 이 집은 안 나와요. 이제 어렵게 해서 틀리게 하려고 하면 됐던 거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목구조는 500은 기억 못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2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고층 건축물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발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63층이니까 무슨 건축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 높이가 190에도 초고층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초고층이니까. 이런 곳에는 초고층에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필요한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청로특 체계에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2개는 설치해줘야 돼요. 층수가 63층이죠? 3개 설치해야 돼요. 3개. 매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이기 때문에 63층은 3개 설치해야 됩니다. 63빌딩은 이제 60층이니까 2개만 해도 되는데 얘는 3개 해줘야 돼요. 몇 개 층마다 설치한다? 30개 층마다. 324페이지 324페이지 7번 7번 1번 같은 건 너무 뻔한 말은 내지도 않아. 이런 말들은 보지 말고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지붕까지 외벽과 어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됩니다. 내화구조. 방화구조라는 말 없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시험에서. 내화구조. 그냥 지붕이 없어 틀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 써놓고 맞다고 하든지. 방화구조 뭐 있지도 않은 용어를 갖다 쓰면 어떡해. 나도 답이 뭐야 했어요. 내화구조 해야 돼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불연제로 달 것이지. 불연제로보다는 내화구조가 더 엄격한 거예요. 불연제로는 불이 안 타기만 하면 불연제로인데 불이 나더라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구조를 하는 게 내화구조입니다. 방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외벽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됩니다. 지붕까지. 외벽하고 지붕까지. 맨 바깥에 있는 거 불에 잘 한번 타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외벽과 지붕까지. 외벽은 원래 주요 구조가 아니죠. 내력벽이 주요 구조잖아요. 네, 외벽과 지붕까지.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공작물로서 간판이나 광고탑 등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몇 미터? 높이 몇 미터?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이건 이제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라서 주요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용어는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주요부를 불연제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불이 안 타는 걸로 하면 돼요. 공작물이니까. 간판을 설치했는데 간판을 무슨 천으로 설치했대. 천으로 방화지구에서 불에 붙어서 막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이런 간판 같은 걸 설치하고 싶어요. 공작물을. 그럴 때는 옥상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몇 미터 이하 할 때 3미터 이하 할 때는 불연제로 하라고. 불연제로. 3미터 이하면 미만이면요. 그럼 불 끌 수 있잖아 내가. 금방. 그죠? 그러니까 3미터 이상 할 때 불연제로. 4번은 안 봐도 되고 이런 식의 밋밋한 문제는 안 내고 5번은 아까 봤네요. 하나의 건축물의 방화지와 그 밖에 구역에 걸쳐 있어요. 심지어 녹지역에 걸쳐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방화지가 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1번, 4번은 보지 마시고 2번 내화 구조로 바꿔주세요. 그냥. 그래서 맞는 걸로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주요 구조부와 외벽과 어디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간판 설치할 때 몇 미터 이상 할 때 불연제로 해야 돼요? 3미터. 자, 326페이지. 건축제한, 높이제한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시장 군수구청이 하는 거죠?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뭘 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 3번은 일조권 높이자인데 일조권 높이자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데 적용 안 돼요. 어디만 적용이 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무슨 방향으로 내가 좀 건축물을 띄워서 건축해야 돼요? 정북 방향 인접 대질 경계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됩니다. 네, 일조권, 해를 보는 게 일조권이잖아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가 북쪽에 있는 애가 키가 커. 상관없죠? 내 앞에 남쪽에 있는 애가 키가 커. 그러면 상관 있죠? 키가 커도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좀 띄워서 지라고. 일조권 내에서. 북쪽 방향에.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높이가 9m 이하 할 때는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로부터 무슨 방향? 정북 방향 1.5m 이상 띄어야 됩니다. 9m 넘어 키가 되게 커. 그럴 때는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어야 돼요. 높이의 절반. 4번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정북 방향의 경계로부터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어야 됩니다. 2m 아니고 만약에 10m야. 10m의 절반 5m를 띄어서 건축해요. 건물이 높아지면서 점점 계속 멀어져야 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 이하래요. 합하니까 10인데 10 넘어올지 모르겠지만 10 공유적인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지 말자. 11조. 10일 때는 1조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층 이하이고 8m 이하 할 때는 1조권에 관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북쪽에 안 띄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거요.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인 거.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꾸 바꿔 장난하기 때문에 숫자를 기억을 할 수 있는 뭐 힌트를 자꾸 만들어 놔야 되지. 328페이지 면적 높이 이것은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